이번 시간은 부가세 기초분계 연수를 보도록 할게요. 공급받는 자는 부가세 대급금이 나오고 공급자는 부가세 예수금이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분개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하고 2,200만 원 부가세 포함 이렇게 했죠. 이것을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공급 대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10분의 100을 곱하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즉 공급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금은 다음 달 지급하기로 했다,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소프트웨어니까 소프트웨어란 계정 과목을 사용하면 되겠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이제 부가세 대급금이 나야 돼요. 그리고 차변에 소프트웨어죠. 동시에 부가세 대급금 10% 그리고 외상으로 했다, 미지급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번째는 공급자가 되는 거죠. 제품 1,000만 원을 하면서 부가세 별도.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얼마? 100만 원이 나야겠죠. 그 다음에 전자세금회사를 발행했다. 판매 대금 중 200만 원은 주식회사 CL의 선수금하고 상계했다. 결국 선수금은 지금 대변에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차변으로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500만 원은 주식회사 CL에 발행한 어음, 즉 받으러옴이 되겠죠. 그리고 잔액은 자기합수표. 결국 자기합수표는 현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CL에게 제품을 판매한 거죠. 따라서 공급자 입장에서 지금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제품 매출 1,0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그다음에 선수금 200만 원 있었죠. 그리고 받으러 온 500만 원, 나머지 400만 원은 자기합수표로 받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당사는 거래처인 주성심으로부터 내년 여름을 대비하여 사무실용 에어컨, 이것은 비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당 200만 원이니까 세대니까 공급가액이 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자세금에서를 겨우 받고 대금은 매출처인 주진흥으로부터 받은 약소금으로 절반을 지급했고 결국 배서 양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당사가 발행한 어음을 지급했다 이렇게 했죠.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이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비품 얼마? 6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대금 10%니까 60만 원. 여기에 받으러 오면 배서 양도, 즉 주식회사 진흥부터 받은 약소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당사가 받은 약소금을 지급했다. 이럴 때 지급어음 하시면 안 되겠죠. 이것은 상거래 이해 채무니까 미지급, 즉 사무실 에어컨 구입했어요. 비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미지급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본사 임차료에 대한 공급가액 50만 원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죠. 전자세금에서를 교부받고 보통예금계에서 송금하였다. 결국 우리 회사는 공급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에 임차료 하면서 부가세 대급금 5만 원 동시에 나오셔야겠죠.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섯 번째 보시면 제품 운반용 트럭, 이것은 차량 운반거죠. 그래서 명성공업사로부터 엔진을 교체했다 하면서 이것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결국 차량 운반구로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엔진 교체비 500만 원을 당자 수표로 지급하고 전자세금에서를 교부받았다 이렇게 됐죠. 결국 부가세 별도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500만 원, 부가세 대급금 50만 원, 대변에 당자 수표로 지급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자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여섯 번째,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를 매각한 겁니다. 2천만 원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죠. 대금 1,500만 원을 자기합수표로 받고, 즉 현금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잔액은 2달 후에 받기로 하고 세금계서를 교부했다. 결국 미수금이 되는 겁니다. 기계의 취득원가는 2,5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600만 원. 결국 1,900만 원이 장부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 처분 손익을 계산할 수 있죠. 공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가액은 2천만 원이에요. 부가세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부가액은 2,500만 원에서 600만 원 차감한 1,900만 원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 이익을 봤어요. 그러면 대변에 기계장치 하면서 동시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떠시죠. 그리고 공가액이 2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 얼마? 20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 현금 자기합수표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700만 원은 2달 후에 받기로 하고 전자세금서를 교부했다. 그러니까 미수금 700만 원하고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100만 원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7번째 보시면 송탄 가구 주식회사하고 인가공 용역의 계약에 의하여 제작 의뢰했던 제품을 납품받았다. 인가공 용역은 우리 회사가 원재료를 주고 그것을 가공해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가공된 제품을 우리한테 주는 것을 인가공 용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계약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인가공비, 이때 외주가공비라는 계정값을 사용해요. 이것도 이제 과거에 한 번 나왔는데 요새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주가공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공과액하고 부가세를 줬죠. 그리고 대금 300만 원은 당사거래은행인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써요. 우리 회사가 공급받는 자죠. 그러면서 차변의 외주가공비 400만 원하고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그리고 300만 원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8번째 보시면 주식회사 베네치아로부터 원재료 2,000개 그리고 개당 단가 5,000원 하니까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대금 중 300만 원 그렇죠. 노마로또 받은 동사 발행의 약속은 결국 배서 양도 받았다 얘기입니다. 잔액은 외상을 하다 결국 잔액은 외상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원재료 얼마? 1,000만 원. 동시에 부가세 대급금 나오시겠죠. 그리고 배서 양도한 거 받으러 온 300만 원이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 8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9번째, 이기 예정 신고 분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 3,100만 원.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차변했죠. 상계 처리하고 결국 부가세 예수금은 차변으로 부가세 대급금은 대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상계 처리한다고 표현합니다. 잔액을 10월 25일 날 납부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미지급 세금이 되겠죠. 9월 30일 기준으로 적절한 회계 처리하시오. 그래서 미지급 세금 계정을 사용할 것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대변에 있던 것을 차변으로 해서 제거시키는 거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은 대변으로 요 차액이 미지급 세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부가세 예수금보다 대급금이 더 클 경우 즉 돌려받을 금액이 있을 수도 있죠. 이때는 환급세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죠. 10번째 문제 보시면 일기 확정 신고에 대한 부가세 1,454만 8,060원. 그래서 납부 지연 가산세, 여기서 가산세가 있는데 결국 세법을 위반하면 세금에 플러스해서 내는 것을 가산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무 위반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에서 납부했다. 미지급 세금은 1,427만 4천원이며 납부 지원 가산세는 27만 4,060원이다. 그러면서 판관비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됐어요. 결국 6월 30일 날은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급금을 상계 처리하고 미지급 세금 1,427만 4천원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차변으로 하면서 납부하면서 그리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고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납부하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